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인사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금노무사 정문식입니다. 예. 예, 오늘도 우리 산재 전문가 정노무사님을 모시고 작업 분석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인체 부위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고장이 난다. 이런 원리에서 좀 기초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산재 쪽으로 풀이해서 얘기하면은 신체 부담 업무를 함으로써 상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뭐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야구 선수들 어깨 부상 오고 축구 선수들 무릎 관절 수술하고 뭐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함으로써 오는 상병을 어떻게 정량적 객관적 평가로 보여서 이것이 과연 업무로 인해서 상병이 온 것인가를 입증을 하느냐, 그 방법의 기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평가하는 내용, 이 작업이 얼만큼 신체 부담 업무였느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량물 쪽에 오늘 좀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정명선 설명 주시죠. 네, 오늘 좀 살펴볼 질환은 이제 요추에 발생하는 추간판 질환입니다. 그래서 추간판이 뭐 탈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팽윤의 증상이 나왔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중량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립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물건을 이제 계속 들게 됐을 때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추간판이 과도한 힘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에는 뒤로 탈출을 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건들게 되고 손발이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산재를 신청할 때 제가 무거운 물건을 많이 취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공단에서나 아니면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객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로 물건을 들었는지, 어떠한 무게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기준이 있긴 있어요. 자세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50kg짜리 3회 들면은 신체 부담 업무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해서 이거에 미달이 됐다거나 초과가 되면 바로 승인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기준이다 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예시적인 이 기준에 가깝고 정밀하게 맞아 들어갈수록 산재 승인은 좀 더 쉬워지고 넉넉해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규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규정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이고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라고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업무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량물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25kg 이상의 물건을 10회 이상 들었다. 혹은 이제 10kg 이상의 물건을, 이거 좀 다른데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25회 이상 들러 올리는 경우,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담 작업을 했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 하면 무조건 산재로 승인되나요? 이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질병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당한 인과관계로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판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거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부담 작업을 수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취급한 물건이 25kg면 굉장히 무거운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취급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물건의 이제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제품의 명이나 무게 같은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다소 전문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무거운 걸 많이 들었다로는 승인이 잘 안 나요. 나는 무거운 것을 어떤 수치로 몇 번을 반복해서 총량물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도까지 설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간공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줄임말로는 RWL이라고 해서 권장 한계 무게라는 이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99%의 남성이 이 무게로 8시간 일을 했을 때
큰 부담이 없을 정도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무게 이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신체에 부담이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치로는 23kg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수치가 그렇고요. 23kg 이상을 취급을 했다라면은 이제 무조건 작업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23kg만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자세나 동작들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몸의 중심에서 이 손까지의 거리가 몇 cm만큼 떨어졌는지가 RWL을 계산하는 가장 큰 수치가 됩니다. 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준은 25cm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25cm까지 떨어졌을 때 23kg을 취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25cm의 2배로 50cm만큼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길이가 2배로 늘어난 만큼 한 개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런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 측면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 몸의 중심과 물건을 들었을 때 그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하역 작업이나 특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몸을 쭉 뻗어서 물건을 오르내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한 개 무게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재 신청할 때 영상이나 사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이제 수평 개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평 개수 외에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위로 올리는지, 그리고 올렸을 때 몸의 중심에서 허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올리는 무게, 예를 들어서 1m 높이에서 1m 50까지 올린다. 이 50cm만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사진,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수평 개수라고 하는 이 몸에서 손의 위치,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중량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단히 나눴는데요. 솔직히 만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하셔야 될 일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정량적 작업을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느냐? 현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다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산재 승인율이 생각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걸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계산을 하는 걸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무엇을 들고 있고 그 대상물을 특정할 수 있고 이거를 매태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어떠한 부담을 갖는가, 또 동료들은 어떤 부담을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준비가 더 필요하죠. 아까 정동관사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영상과 하나의 프레임이 없어서 계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작업의 그 부속품이나 무게라든가 이게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몇 킬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실에서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산재 승인까지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업 없이 산재를 무조건 넣으면 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보긴 그래요. 왜냐 그러면 사건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 다가 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아팠다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다 그렇죠. 그 심정은 알겠는데 우리 지금 근로복지공단 시스템이나 산재 시스템이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오늘 김동사TV에서는 이렇게 좀 중량물과 관련된 작업 계측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사한 거를 좀 하신다고. 네, 이런 시리즈로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필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요구할 부분에 요구하시고 말씀 주실 분 말씀 주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좋아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또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 주소 나오니까 거기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